캠핑카에 필요한 난방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는 작업장.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퇴직 후 개조한 차량으로 캠핑을 시작했다는 의뢰인. 2주 이상 긴 여행을 다니다 보니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난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겁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네. 전기 매트를 깔고 자니까 예. 너무 추워서 못 자겠어요. 예. 저희가 이렇게 그 온수 매트 가지고 작업해 놓으면 네. 굉장히 따뜻하고요. 뜨끈뜨끈하게 시골집 아랫목처럼 만들어 드리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주신다면요 고맙죠. 기존에 쓰던 전기 매트 대신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난방 장치로 교체가 필요한데요. 이 차는 기존에 무시동 히터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우리 폐열 회수 보일러만 설치할 거거든. 부피가 큰 온수 보일러를 대신할 장치를 찾던 작업자. 무시동 히터의 폐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캠핑카에는 무시동 히터라고 하는 장치가 달려 있는데요. 무시동 히터에 연소를 하게 되면 배기열이 나오는 거기에 온도는 한겨울 추울 때는 한 200도 정도의 열이 나옵니다. 그 열이 그냥 버려지는 거거든요, 대기로. 버려지는 열, 폐열을 이제 회수, 그러니까 어떤 채집을 해서 물을 데펴서 그 물로 온수 매트 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이제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가동 시 나오는 열이 폐열 회수 장치로 모이고 그 열로 물을 데워 온수 매트에 난방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무시동 히터를 켜면 자동으로 온수 매트도 데울 수 있는 겁니다. 리프트 올리고 상승. 대부분의 작업은 차량의 아랫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 무시동 히터의 배기관부터 확인을 합니다. 이 관이 무시동 히터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곳으로 여기서 나오는 열을 모아야 하는 건데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탈거 작업. 배기관을 먼저 빼시네요. 작업을 하려면 다 탈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정 부분은 다 풀어내고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무시동 히터에 달린 관부터 풀어낸 다음 차량 운전석 쪽에 달린 히터를 떼어냅니다. 무시동 히터는 장기간 이동을 하실 때 이제 차 안에서 주무시게 되는데 시동을 계속 걸고 다니실 수는 없으니까 이제 트럭 안에 따로 시동을 걸지 않고 말 그대로 무시동, 시동을 걸지 않고 히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기예요. 히터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다시 제자리에 장착해 줍니다. 그런 다음 배기관에 연결할 열 교환기를 만들어 주는데요. 스테인리스 주름관 안에 동으로 만든 배관이 들어있는 열 교환기. 이걸 배기관에 단단히 연결해 줍니다. 이제 무시동 히터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이용해서 차 안에 있는 온수 매트를 데피는 물을 데피는 용도의 장치입니다. 이 안에 이런 동관 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관 안에 있는 물을 폐열로 데워주는 건데요. 열 전도를 높이기 위해 동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물통에 있는 물을 순환시켜 주는 거죠. 뜨거운 물을 계속 순환시켜 줘야지 어느 한 곳은 차지 않고 어느 한 곳은 뜨겁지 않게 해주는 그런 순환 모터거든요. 순환 모터는 2리터 정도 되는 물통에 달아주는데요. 모터를 달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철 소재인 물통에 단열을 해주는 겁니다. 보온 필름이라 그래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물통 안에만 있으실 수 있도록 해주는 보온제예요. 보온재 사이의 틈새는 보온 테이프를 붙여 빈틈없이 막아주고요. 거기에 순환 펌프를 달아줍니다. 전기 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주말에 1박 2일로 간단하게 나가서 쓰시는 분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요. 저희 폐열 회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한번 이제 뭐 여행을 떠나게 되면 뭐 일주일, 열흘 혹여는 한 달씩 이렇게 계속 장기간 여행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전기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연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물통에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호스를 부착하면 장착 준비 끝. 온수 매트에 연결되는 호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있어야지 온수 매트랑 결합이 돼요. 이제 물통과 무시동 히터를 결합해줘야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동관의 위치부터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물통에 동관을 연결해 주는데요. 관의 길이를 보고 물통의 위치를 선정, 단단히 고정을 시켜줍니다. 물이 순환되도록 반대편 호스와 동관을 연결해주면 결합 완료. 올릴게요. 올라가세요. 올려. 천천히요. 올려. 형들 머리는 올라왔는데 몸통이 걸렸어. 잠깐 올라왔어 다시. 호스 올려요. 당겨요. 천천히요. 천천히요. 안 올라오는데. 차량이 저희가 설계한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지 안쪽에 있는 호수가 손상이 안 가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당겨요. 조금만 더. 올라 잘 올라온다. 잘 올라와. 한참 만에 호스를 차 안으로 넣는데 성공. 온수 매트와 연결될 호스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남은 일은 호스 구멍 주변을 막아주는 건데요. 내열 실리콘이라고 해서 특수 실리콘이거든요. 그래서 260도까지 계속 버틸 수 있고 순간적으로 310도까지도 버틸 수 있는 특수 실리콘입니다. 모든 장비를 단단히 고정시켜주면 작업 끝. 장장 6시간에 걸쳐 설치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바깥으로 온수 매트 차 안쪽으로 온수 매트랑 연결할 호수 집어넣는 작업이거든요. 온수 매트를 연결하기 전 호스부터 정리를 해주는데요. 거기 안쪽에도 호스는 자동차 내부의 전기 박스로 빼줍니다. 호스 끝부분에 온수 매트와 연결되도록 결합 도구를 달아주면 준비 끝. 이건 뭔가요? 부동액입니다. 이 차량이 뭐 영하 한 20도에서 25도까지도 야외에서 생활하려면 얼잖아요. 어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빙점을 마이너스 25도로 농도 조절을 해서 부동액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물은 얼 수가 있어 부동액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쭉 올라가 보죠. 녹색으로 바뀌네요. 순식간에 올라가지. 스테인레스 물통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직접 작동해 보면서 테스트하는 과정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사용하는 온수 매트는 특별히 제작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 가정용 온수 매트입니다. 크기만 맞추면 뭐 온수 매트에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장을 다시 찾은 의뢰인. 사장님 계세요? 제 거 다 됐습니까? 다 돼가지고 이제 저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유. 보시면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유. 이렇게 매트 깔아놨고요. 예. 보일러 지금 켜가지고 예. 온도 높여서 뜨끈뜨끈합니다. 아유, 따뜻합니다, 아주. 아유, 따끈따끈합니다. 예. 집사람이랑 이렇게 자면 등원이 땀 날 것 같아요, 아주. 뭐 이렇게 끄고 네. 그 다음에 켤 때는 한 번 더 누르면 켜지고요. 네. 온도는 운전석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온도를 올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부분이 온도를 내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따뜻하게 잘 만들어져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두 분이 행복한 여행 하십시오. 예, 저희가 따뜻하고 아주 뜨끈뜨끈해서 우리 집사람이랑 장박도 좀 다닐 수 있고 자주 좀 다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자주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죠? 겨울철에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을 하다 보니까요, 일산화탄소의 중독 사고가 간혹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그 밀폐되고 잘 설치했다 하더라도 혹시나 행위 하나 있을 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하나 설치해서 좀 안전되고 쾌활하게 좀 잘해서 그 행복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안 대책이 필수인데요. 난방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바로 난로입니다. 딸, 뭐 먹고 싶어? 고기. 여기 우리 고기랑 소세지랑. 그럼요, 캠핑은 고기죠. 아,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사랑나루가 있으니까 확실히 바깥이 추운데도 더워. 너무 덥다. 따뜻하다. 난방뿐 아니라 요리를 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되는 난로. 이 텐트가 크잖아요. 지금 자체적으로 큰데도 춥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겨울에 캠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한 대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동계 캠핑 시기가 돌아오면서 난로를 제작하는 공장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난로는 열에 강한 철재를 주 재료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난로 같은 경우에는 열이 좀 많이 버텨야 되잖아요. 뜨거우니까. 그걸 좀 두꺼운 걸 써서 이제 캠핑 하시는 분들도 좀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두꺼운 철판을 사용하죠. 난로 제작의 첫 번째 과정은 도면에 맞춰 절단하는 작업. 철판 같은 거 이제 레이저 임가공할 때 쓰이는 기계예요. 난로 외형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는 틀하고 문도 들어가고 겉에 외형, 그 예를 들어서 뭐 사슴 모양이 됐든 파도 모양이 됐든 그런 것도 다 여기서 작업을 시작하죠. 부품 절단은 모두 기계로 하는데요. 도면을 입력하면 레이저로 철판을 잘라냅니다. 작은 부품의 모양까지 정확하게 절단. 덕분에 많은 양의 부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품 가짓수가 50기가 넘어요. 불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열변용도 잡기 위해서 보강판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부속이 엄청 많아졌어요. 안전과 관련된 제품인 난로. 견고함과 안전성을 따지다 보니 부품 또한 많아진 겁니다. 난로 부품은 총 3단계의 가공을 거쳐 만들어지는데요. 원판을 일단 자르겠죠. 자르는 커팅 과정. 그 다음에 구부리는 절국 과정. 그 다음에 구부린 재료들을 합치는 용접 과정. 용접 후에 바로 이제 조립 과정이 거쳐지죠. 요거 절국 공장이라고 옮겨주세요. 가공의 두 번째 단계는 절곡입니다. 철판을 구부리는 작업인데요. 이번에 절곡할 게 갓이랑 고구마통 있잖아요. 절곡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은 납작한 모양의 부품. 구부려서 고구마통의 형태를 잡아주는데요. 이 또한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철판을 기계에 가져다 대면 입력한 각도대로 접히는데요. 오차가 생길 경우는 조립 불가. 각도를 확인하며 세심하게 작업을 합니다. 이거는 0. 최소한 플러스 마이너스 0.2mm가 편차가 나면 안 돼요. 철판 하나를 여러 번 구부린 디자인. 손이 많이 가지만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구부린 부분은 고구마통 4통을 구부린 거예요. 고구마통 4통. 방금 접어진 이 부분 있죠? 평각으로 주게 되면 열받았을 때 변형이 쉽잖아요. 절곡을 최대한 많이 줘서 변형을 잡은 거죠.
힘을 주는 건 기계지만 어떤 부분을 구부릴 건지 판단하는 건 작업자의 목. 모양이 나오려면 구부릴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때문에 부품 하나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손끼임 주의. 손게임 주의. 이건 사람이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잘못해갖고 여기에 손이 들어가면 이 손이 잘려요. 네? 손이 잘린다고요?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유압으로 따진다 그러면 200톤짜리예요.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작업. 어느새 난로 주요 부품들이 하나 둘 모양을 갖춰 나갑니다. 메인 바디예요. 난로 메인 바디. 이쪽으로 도어가 달릴 거고요. 여기에 열기 지연판이 이렇게 올라갈 구조예요. 고구마통이 여기에 삽입이 이렇게 되는 구조죠. 캠핑을 취미로만 즐겼던 작업자. 난로를 쓰며 불편했던 부분을 보완하다 제작해 지금은 판매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장에서는 대량 생산 아니면 잘 안 받아줄라 해요. 그래서 저 공장 갔다가 안 된다. 저 공장 갔다 안 된다. 발품을 엄청 팔았어요. 처음에 여기도 똑같이 그랬어요. 100대 아니면 안 해주겠다. 200대 아니면 안 해주겠다. 맨날 며칠 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이래요 저래요 하다가 어떻게 친해지다 보니까 사장님 고향 얘기도 나오고 저 어디예요 저기예요. 이제 고향 스킬 좀 썼죠.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열정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절곡을 마친 부품은 다음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얘네는 이제 용접 공장 보내줘야 되니까요. 부속품을 서로 붙여주는 용접까지 끝나면 부품 가공도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공장이 아닌 사무실에 방문한 작업자. 난로를 제작한 지도 3년.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지인들이나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우리가 계속 시행착오 겪으면서 제품을 써봤잖아. 그래도 이거는 좀 아쉽다. 이 부분은 좀 보완하고 싶다. 크기가 조금 크지 않나 싶어. 아, 조금이라도 좀 줄이면 요즘 1인 캠핑 시대에 이게 참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좀 사이즈를 줄이자. 효율은 좀 놔두고. 미니멀리스트하게. 그렇지. 오케이. 요즘에 난로 색깔이 다 거기잖아. 여심을 저격한 아이보리색이나 핑크색 같은 거? 실적에 한번 의뢰를 한번 해봐야겠다. 제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5차 샘플 만들면서 참 많이 힘들었죠. 5번이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네. 샘플로 만든 난로는 아직도 작업실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녀석이 제가 처음 만들었던 수작업 난로였죠. 캠핑장에서 제가 썼어요. 캠핑장에서 썼는데 캠핑장을 하는 친구가 캠핑 용품도 파는데 그 친구가 이 제품을 야 이거 만들어서 팔아보지 그러냐. 일반 제품들은 연통으로 그냥 남는 열기가 빠져나가 버려요. 근데 이 구조물은 열기를 한 바퀴 회전시켜서 가둬놔서 이 부분을 조리용 팬으로 쓸 수 있고 상하부 열기를 이용해서 오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구조물입니다. 처음에 얘는 고정이었어요. 아예 얘는 그냥 일부예요. 난로의 일부였어요. 열기 전기 자체가. 다음에 나온 녀석이 이 녀석이 이제 3차 샘플이에요. 3차 샘플. 세 번째 나왔던 3차 샘플. 지금 구조랑 많이 비슷한데 얘를 탈부착할 거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각도로 돌려 쓰게끔. 내가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철 제품이니까 열을 받으면 변형이 오잖아요. 변형하면 이 부분 보완해야 된다. 한 10시간대 보고 이 부분 보완해야 된다. 그럼 다음 또 다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5차까지 나오게 된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난로에 아쉬운 점이 많아 직접 제작에 돌입. 원하는 난로를 만들기 위해 1년 반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온 겁니다. 캠핑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동력 삼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작업자. 요즘에도 틈날 때마다 캠핑 용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며칠 후 일찍부터 난로 작업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하, 난로 제작에 들어갈 부품들이 완성이 됐군요. 보통 난로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만 50여 개. 두 사람이 난로 한 대 조립하는 데만 30여 분이나 걸린다네요. 오늘 조립할 양은 25대고 상민어는 이따가 내가 합류해서 이거 본체 조립 같이 할 테니까
크리스나는 돈 조립해주고 사루자는 도어 조립 마무리해줘. 알았지? 예. 볼트 조이고 유리 끼우고 하는 작업은 자동화할 수 없는 작업이잖아요. 조립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조립하고 포장하고. 화기를 다루는 제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 조립 역시 베테랑 작업자가 하나하나 확인하며 진행합니다. 불보기 창이라 그러죠? 요즘 대세죠. 이게 일반 유리로는 온도를 못 버티죠. 내열 유리, 1000도짜리 내열 유리예요. 그래요. 안 그러면 일반 유리에 딱 다 깨지죠. 불 닿는데. 특히 불보기 창을 조립할 때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유리 커버 잠글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너무 세게 잠궈버리면 철도 그렇고 스테인리스도 그렇고 열받으면 팽창을 하잖아요. 팽창을 하는데 너무 세게 잠가놓으면 유리가 압에 못 이겨서 터져버려요. 유리가 이 정도는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이죠? 이 정도 움직이잖아요. 이 정도 유격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팽창했을 때 유리를 누르지 않을 정도의 유격이 남아있어야 돼요. 날개 2개만 줄래? 본체 양옆에 날개라 부르는 부품을 설치합니다. 펼치면 선반도 되고 둘러 앉아서 여기서 뭐 음식 먹을 때 테이블로도 쓰고 하는 거죠. 유리가 깨지 않게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난로 상부에 동그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연통 구멍은 아닌 듯한데요. 그럼 뭔 뚜껑이에요? 펠렛 연속이 도킹할 때 쓰는 도킹 폼이에요. 장작을 사용할 때는 이쪽 도구를 사용해서 장작을 넣잖아요. 근데 펠렛 연소기를 도킹할 때는 측면 도킹 방식도 있지만 저는 상부 도킹 방식을 썼어요. 이쪽 뚜껑을 열고 도킹 툴을 끼운 뒤에 펠렛이라고 하는 나무 알갱이, 압축 나무 알갱이를 태울 수 있는 펠렛 연소기가 도킹되는 도킹 홈이라고 보시면 돼요. 캠퍼분들이 대부분 초반에만 장작으로 어느 정도 놓다가 이제 감성을 충분히 즐기신 이후에 펠렛 연소기를 도킹을 하세요. 호퍼에 펠렛을 충분히 부어주면 한 3시간, 4시간, 많게는 7, 8시간까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타는 방식이니까 많이들 선호하시죠, 요즘. 두 가지 연소 방식을 활용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다리는 접이식으로 보관성을 강화, 물을 데울 수 있는 물통까지 달아줍니다. 고구마통, 물통, 열기 지원판이 이 하나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일체형 난로라는 거죠.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져 하나의 난로로 탄생. 색상도 여러 개 제작해 디자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립된 난로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네요. 난로 먼저 설치하자. 춥다. 가자. 주말마다 캠핑을 즐긴다는 부부. 다양한 난로를 사용하다가 최근 난로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짐도 줄일 겸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맛있는 냄새. 이야. 텐트 치고 불 피우고 하느라고 고생했어. 차가운 날씨, 따뜻한 텐트 안에서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 아, 이게 겨울 캠핑의 멋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이웃분들 여럿이서 함께 겨울 캠핑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방역수칙은 잘 지키면서요.